이탈리아 통일운동, 민족주의 운동. 이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오프닝송이 이제 곧 끝나가니까는 집중한다 나랑 약속해줘요. 이건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역사 수업 들려줄 테니 재밌게 들어줘. 우철쌤의 역사 콘서트. 이탈리아 상황입니다. 정치적 분열이 일어난 상태인데요. 롬바르디아,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롬바르디아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으로 알프스 산맥 바로 밑에 있는 지역이고요. 베네치아,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받고 있습니다. 지중해의 가장 큰 상업 도시 국가 중 하나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 그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약간 북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르데냐 왕국, 사르데냐 섬과 그리고 롬바르디아 왼쪽 지역, 피에몬테 지역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왕국입니다. 토스카나 대공국, 그리고 로마 교황령, 로마 도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교황이 차지하고 있는 영토입니다. 나폴리 왕국, 이탈리아 남부 지역과 시칠리아 섬을 가지고 있는 왕국입니다. 시칠리아 왕국이라고도 하고요. 다음 프랑스 점령지, 프랑스가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그리고 위쪽으로는 프로이센 등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요. 이렇게 분열된 상태의 이탈리아, 당연히 힘이 약하겠죠. 오스트리아의 간섭을 굉장히 강력하게 받고 있었습니다.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 이후 이탈리아의 자유, 민족주의 운동의 분위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탈리아 지역은 이 영향을 받아서 통일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죠. 이 운동을 리소르지멘토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 부흥 민족주의 운동이라고도 하는 이 운동은요, 이탈리아의 국가 통일 및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소르지멘토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선 세력이 사르데냐 왕국과 청년 이탈리아 당 세력이 되겠습니다. 사르데냐 왕국은 천천히 자유를 추구하는 것을 온건 자유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추구하였고 1831년 청년 이탈리아당이 창단되어 이 세력은 민주적으로 공화주의, 공화정을 채택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이 청년 이탈리아당의 중심 인물은요, 마치니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 사진의 사람입니다. 민주적 공화국을 만들고자 했고요. 이탈리아 통일을 추구하였으며 이탈리아 중심의 당인 청년 이탈리아 당을 유럽 전역으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두 세력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탈리아 통일운동, 통일전쟁을 전개합니다. 1848년부터 49년입니다. 프랑스의 2월 혁명의 영향을 받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운동이 전개가 되자 나폴리 왕국과 교황이 통일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지원군을 파견합니다. 그러자 사르데냐 왕국이 1차 독립전쟁을 일으키죠. 사르데냐 왕국이 나폴리 왕국과 교황, 그리고 이탈리아를 간섭하는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리 왕국과 교황의 지원군은 철수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로써 1차 독립전쟁은 사르데냐와 오스트리아의 싸움으로 전개됩니다. 1차 독립전쟁 상황은요, 1848년 7월 쿠스토차 전투, 그리고 49년의 노바라 전투를 이어서 갑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 오스트리아가 승리하면서 1차 독립전쟁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죠. 여기서 오스트리아는 베네치아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 전쟁의 실패, 이것 때문에 사르데냐 왕위가 교체되는데요. 까를로 알베르토가 내려가고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가 즉위하게 됩니다. 통일운동을 전개한 다른 세력으로 마치니 중심의 청년 이탈리아 당이 있었습니다. 1848년 11월 마치니 중심 세력은 로마 공화국을 수립하죠. 그러자 교황 피오 15세가 로마 공화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프랑스에 지원군을 요청하였고 이 요청을 받아들인 프랑스군은 로마 공화국으로 출동하여서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압박을 견디지 못한 로마 공화국은 프랑스 군에게 장악을 당하였고 이로써 이탈리아 1차 독립운동은 실패로 끝납니다. 역사, 우철, 티철. 자, 이렇게 독립운동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통일, 그리고 독립을 하려면 강력한 통일 주도 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스트리아 세력을 반드시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사르데냐 왕국의 카보우르가 나섭니다. 왕국의 재상이었던 카보우르는 부국 강병 정책, 사르데냐 왕국을 먼저 강력하게 만들어야 된다. 강력한 군사력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나라의 힘, 나라의 경제력을 강력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산업을 장려하고 군대를 개편합니다.
또한 외교 정책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탈리아의 독립운동을, 통일운동을 지지하도록 했습니다. 발칸반도의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크림 전쟁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영국과 프랑스와 정치적으로 좋은 관계를 사르데냐 왕국이 만들어내죠. 이것을 기반으로 사르데냐 왕국은 2차 통일 전쟁을 시작합니다. 1859년 사르데냐 왕국은 드디어 2차 통일 전쟁을 오스트리아와 치룹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사르데냐는 1858년에 플롱비에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사르데냐와 프랑스의 비밀 조약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프랑스를 통치하고 있던 나폴레옹 3세가 사르데냐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요.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과 전쟁을 준비하거나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도움으로 인해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하고 싶었죠. 이렇게 시작된 2차 통일전쟁은 1859년 사르데냐의 승리로 끝납니다. 마젠타 전투와 솔페리노 전투를 통해서 사르데냐는 오스트리아로부터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죠. 이러면서 사르데냐 왕국을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세력이 굉장히 커지자 프랑스 나폴레옹 3세는 이탈리아가 너무 커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껴 견제를 해야겠다라고 느낍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가 사르데냐를 지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철회하기로 하죠. 하지만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와의 전쟁이 계속 길어지게 되었고 결국 버티지 못하고 오스트리아와 휴전 조약을 체결합니다. 그것이 1859년에 체결된 빌라 프랑카 조약이었습니다. 빌랑 프랑카 조약에 의하면 오스트리아는 프랑스의 롬바르디아 지역을 할양하고 프랑스는 오스트리아에게 받은 롬바르디아 지역을 사르데냐에게 줄 수 있다가 결정이 되었죠. 이로써 프랑스는 전쟁을 끝나고 다시 돌아가 재정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3세는 사르데냐에게 롬바르디아 지역을 줌으로써 사르데냐는 이탈리아 북부 지역을 점점 통합해 나갔습니다. 1860년 이탈리아 북부와 중부에서 혁명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세력이 사르데냐 왕국에게 자신들을 합병해달라고 요구해왔고 이에 따라 사르데냐는 남쪽으로 진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사르데냐와 프랑스가 토리노 조약을 체결하는데요. 그 토리노 조약의 내용은 사르데냐는 프랑스의 니스와 사보이를 넘겨주고 프랑스는 사르데냐와 이탈리아 중부 연합과의 통합을 인정하겠다라고 했죠. 이로써 사르데냐는 이탈리아의 북서부, 북부, 중부를 통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주세페 가리발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리발디는 붉은 셔츠대라는 의용군을 결성하여 이탈리아 통일을 위해서 힘을 쓰죠. 1860년 남부 지역에 있는 나폴리 왕국을 공격하여 점령하면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통일합니다. 이렇게 남부 지역을 통일한 가리발디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하는 쪽으로 갈 것인지,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 자신이 중심이 된 공화주의 국가를 새롭게 만들 것인지, 이러한 고민 끝에 가리발디는 선택을 합니다. 바로 이탈리아를 통일하자라는 선택이었죠. 이렇게 결정한 가리발디는 사르데냐 왕에게 나아가 시칠리아 섬과 나폴리를 바치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가리발디를 통해서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얻게 된 사르데냐 왕국은 교황령과 베네치아, 트리에스터, 트렌토, 티로를 제외한 이탈리아 전 지역을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는 역사 우철티철이라네. 이렇게 이탈리아 대부분의 지역을 통일한 이후 사르데냐 왕국은 1861년 3월 이탈리아 왕국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여기에 왕으로서 사르데냐 왕이었던 비토리오 엠마누엘 2세가 이탈리아 왕이 되죠. 이렇게 이탈리아 왕국은 로마, 베네치아를 제외한 전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866년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간의 전쟁이 발생하자 이탈리아는 프로이센 쪽에 참전하기로 합니다. 이때 프로이센과 어떠한 약속을 하는데요. 그 약속의 내용은요. 오스트리아가 가지고 있던 베네치아를 이탈리아에게 넘겨라 였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이탈리아와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그 결과 프로이센이 승리하면서 이탈리아는 약속대로 이 베네치아를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1870년 프로이센과 프랑스 간의 전쟁이 발생하면서 로마 교황령을 보호하고 있었던 프랑스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교황령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놓이게 되었고 이탈리아 군은 그대로 로마 교황령으로 진격하여 점령합니다. 그리고는 이탈리아 왕국 수도를 로마로 설정하면서 이탈리아 반도 전 지역을 통일할 수 있게 되었죠. 물론 여기에는 트리에스테, 트렌토, 티롤 등의 미수복 지역이 남지만 이후 천천히 통합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로마 점령 이후 이탈리아는 통일됩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왕국은 교황의 동의 없이 교황령을 점령한 것으로 이후 로마 문제가 발생하죠. 이탈리아 국가와 종교 간의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이탈리아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영상에서 빠이빠이 할게요.
바이바이.